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노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서밋에서 작년에 발표하고 두 번째 발표하는데요. 아까 키노트장에도 잠깐 가봤는데 규모가 정말 많이 커진 것 같아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가장 졸릴 2시의 시간을 항상 배정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조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오늘 제가 잠깐 앉아보니까 의자도 푹신한데 되도록이면은 최대한 자연스럽고 재밌게 해서 여러분들을 깨어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로 소유 비용, 비용 최적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AWS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랑 비용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지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비용이라는 것이 모든 요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최적화를 통해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잘만 시작하실 수 있다면은 역시 AWS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첫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세션에서 기대를 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AWS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이징이라든지 구매 옵션, 각종 관리, 아키텍처를 통해서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또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AWS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면 비용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으시죠? 이 비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또한 또 없애드리는 것이 이번 세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AWS 시작하시면서 뭐부터 시작하시죠? 혹시 어카운트 만들어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많이들 만들어 보셨을 것 같고요. 계정도 만들어 보시고 저희 솔루션 아키텍트들이랑 상의도 해보시고 빈스톡도 써보시고 S3에다 오브젝트도 올려보시고 POC도 해보시고 이런 거 해보시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의 바람에 가깝고요. 대부분들은 얼만데요. 네, 그래서 얼만데요. 웹서버 하나 돌리는데 얼만데요. 저희 서비스가 한 100만 정도 유저가 사용할 것 같은데 100만 유저가 사용하는 그런 아키텍처, 서비스의 비용은 얼만데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 거기서 100만 원이요, 200만 원 이렇게 바로 대답 드리는 아마존 웹 서비스 직원은 없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비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여러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접근입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내용은 차차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총 소유 비용이죠. 이제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는 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생각을 하시면 클라우드 이점이라는 게 탄력성이라든지 고가형성이라든지 글로벌 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구조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비용이 저렴하시기를 기대를 하실 겁니다. 예, 싸고 좋은 거죠. 그때의 비용을 사실 총소유 비용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총소유 비용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총소유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비용이라고 하시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물리적으로 보이는 환경들이죠. 서버,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반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총소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획득 비용뿐만 아니고 유지 보수, 관리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제가 특별히 가동 중지를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놨는데요. 실제로 이 서비스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거나 버벅대거나 혹은 뻗었을 때 발생하는 피해, 기회 비용까지 이 총소유 비용으로 포함을 시킨다면 굉장히 다른 개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온프라미스 환경, 로컬 IDC 환경이랑 AWS를 비용하실 때는 이러한 총소유 비용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AWS로 예산을 잡으실 때도 저 위에 소개된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고려를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자, 그럼 서버가 AWS라는 말은 이제 조금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오시죠? 좀 서버 몇 대 스펙 얼마 되니까 이거 AWS에서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를
조금은 약간 꺼려지시는 게 이제 정상이실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온프레미스 환경, 로컬 IDC 환경에서의 그 비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이거를 AWS나 클라우드로 옮기셨을 때 얼마나 줄어드는지 혹은 어떤 효용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CO라고 하시면 흔히 이제 네 가지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뭐 인건비 정도시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이제 하드웨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비용 뭐 일부 들어가 있고요. 사실 중간까지만 생각을 해주셔도 많이 좀 감안을 하시는 거예요. 운영 비용이죠. 이제 중간에 이제 운영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한 비용, 그리고 뭐 만약에 가상화를 하신다고 하시면 가상화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도 포함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생각을 못 하시는 게 이 부분이세요. 예. 실제로 이제 IDC 아니고 이제 그 서버실을 운영을 하시면 공간이라든지 뭐 전력, 항온, 항습, 뭐 심지어는 그 서버를 뜯어가지 못하게 뭐 경비를 두신다든 이런 비용까지 들어가는 거죠. 클라우드 AWS를 사용하시면 이런 비용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서버실을 없애시고 그거를 미팅룸으로 활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공간을 그냥 뭐 월세로 주신다든지 하시면은 훨씬 더 뭐 이익 관점에서 이득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전기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 여름에도 서버실 들어가면 춥죠? 예, 그거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당연히 포함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AWS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통적인 그런 인프라를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뭐 기획이나 어떤 마케팅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IT 팀에다 얘기하겠죠. 나 이런 지금 아이디어가 있어. 이거 뭐 어떻게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내부에 남는 서버들이 있으면 거기다 할당을 한다든지 혹은 내부의 인력들을 일부 잘라서 그쪽에다 붙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조치들을 하시겠죠. 심지어는 새로 서버를 구입을 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 그게 적당하면은 딱 맞는 건데 혹은 뭐 모자란다든지 뭐 대박이 났을 때는 더 큰 재앙이죠. 순식간에 서버를 수십 대, 수백 대 늘리는 것이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 뭐 새로 전부 인원을 뭐 채용을 한다든지 그 물리적인 환경을 구매를 한다든지 이러면 비용이 일관하게 계산이 돼서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기 쉽겠지만 굉장히 희석이 되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어떤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비용 최적화를 저희가 얘기할 때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비용 최적화의 네 가지 축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비용 최적화라는 거는 어떤 개념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예산 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바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예산이 뭐 10억이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에 10억을 가지고 최대한 안정적인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봐 그러시면은 어느 누가 그 10억 내에서 뭐 아끼고 아껴가지고 다시 뭐 이거는 뭐 5억이면 돼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10억 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환경을 확보하실 겁니다. 거꾸로 서버가 얼마 들어가고 네트워크가 얼마 들어가고 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뭐 예를 들면 6억 정도 되니까 예산 뭐 조금 감안해서 6억 5천 정도 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운영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앞선 그럼 뭐 10억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이런 경우는 굉장히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거꾸로 어떤 거를 요소를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짤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클라우드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쓰시는 방법으로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사실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많이 망설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각각 쓰셔도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이거를 혼합해서 쓰시는 방법도 권장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발 좀 큰 거 많이 안 키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만큼만 VM을 키시고 뭐 여러 가지 매트릭이 있을 수 있죠. 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스토리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 클라우드 와치라는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금량 상정 후에 이제 뒤에 구매 옵션을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다 약정을 걸어버리시면 정말 저렴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이제 서버를 구매하실 때 대부분 이제 뭐 서버 벤더사들한테 여러 가지 뭐 오퍼를 받으시겠죠. 뭐 각사에다가 뭐 이런 스펙의 서버를 갖고 와봐. 그러면 성능이 어떻게 되고 비용이 어떻게 되고 POC도 하실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서버를 딱 구매해서 운영을 하시면 딱 맞으면 다행인데 뭐 모자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넘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티가 별로 안 나니까요. 근데 이게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굉장히 큰 재앙이 되죠. 근데 AWS에서는 그 인스턴스 타입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모두 생략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세 번째 보시면 Change Instance Type이라는 게 실제 이제 콘솔에 있는 메뉴인데 들어가셔가지고 클릭하시면은 원코어의 0.5기가부터 32코어의 244기가 메모리까지 한 60여 가지 되는 종류의 인스턴스 타입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띄우시는데도 수분 내에 가능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물리적인 환경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매 옵션 중에 이제 예약 인스턴스라는 게 있는데요. 리저브드 인스턴스라고 해서 흔히 저희가 RI라고 부릅니다. 1년 내지 3년 약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간만 약정을 하실 수도 있고 일부 선납금을 내시면 시간당 비용이 할인되기도 하고 1년, 3년 한꺼번에 내시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할인율에 따라서 다른데 최고 75% 이상 절감이 됩니다. 약정만 걸어주셔도 그렇게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비용 절감 효과 이외에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구매하시면 그만큼은 저희 인프라 내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게 레저베이션 그러니까 확보를 해드리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EC2라는 VM 서비스뿐만 아니고 RDS라는 DB 서비스 그리고 다이나모 DB라는 노시퀄, 뭐 DW인 레드시프트 그리고 일라스틱 캐시까지 캐시 레이어를 둘 수 있는 일라스틱 캐시까지 리저브드 인스턴스라는 구매 옵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RI를 이제 언제 거시는 게 제일 좋으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RI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적용을 하시면 24시간 켜놓으시는 비용을 저희가 받아요. 그 할인해 드리는 대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다 보면 24시간 켜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웹서버라든지 API 서버라든지 혹은 DB 같은 거는 24시간 켜져 있으시죠. 그런 거를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적용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RI도 그 인스턴스 타입에 따라서 큰 거를 사셨다가 작은 거 2개로 쪼개신다든지 작은 것들을 뭉쳐서 큰 걸로 만드신다든지 하는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RI를 구매를 하셨는데 CPU 사용률이나 뭐 여러 가지 인스턴스 사용률이 낮아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 활용률을 높이는 부분도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뭐 다커를 설치하셔 가지고 뭐 그 인스턴스 타입의 활용률을 높인다든지 혹은 낮에는 웹서버로 쓰시고 그 웹서버에 붙는 그 요금제를 밤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데 쓰신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팟 인스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좀 신기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이제 캐퍼시티 플랜, 서버 캐퍼시티 플랜을 타이트하게 하더라도 남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경매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스팟 인스턴스라는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나는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비용만 되면 이걸 쓸게라고 입찰을 하시게 돼요. 저희가 제시하는 시장가가 그거보다 낮으면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쓰일 수 있습니다. 특징은 저희 시장가가 여러분들이 입찰한 가격보다 높아지면은 그 인스턴스를 저희가 회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서버가 내려가도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작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QA 작업이 쌓여 있는데 뒤에 워커가 돌아간다든지 하는 그런 형식의 그 서비스들은 적극 쓰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이게 얼마나 절감이 되냐면 온디맨드 가격의 90% 이상이 절감이 됩니다. 예를 들면 1불짜리 인스턴스 타입이 있으면 저희가 보통 보면 뭐 0.1불 이렇게 경매에 낙찰이 되시고 쓰실 수가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뭐 배치라든지 뭐 빅데이터 하둡이라든지 렌더링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뭐 요즘 HPC에도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 사실 스팟 인스턴스를 안 쓰실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에 서울 리전에도 도입이 됐기 때문에 적극 권장드립니다.
조금 넘어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적으로 저희가 그 줄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제일 기본은 안 쓰시는 인스턴스를 끄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저희 그 EC2라는 VM이 시간당 과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러 나오셔가지고 개발하실 때만 그 서버를 쓰시다가 퇴근하시면 그 서버 안 쓰시잖아요. 퇴근할 때 끄시면 돼요. 그럼 반나절만 켜져 있으시니까 2분의 1로 비용이 줄어드시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걸 이제 불 켜고 끄는 거랑 연동을 해서 퇴근할 때 불 끄시잖아요. 불 끄실 때 인스턴스가 다 내려가게 설정하시는 외국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인스턴스를 많이 늘리다 보면 분명히 아무 일도 안 하는 인스턴스들이 그냥 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들을 찾아내서 끄시라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게 이제 매뉴얼로 이제 스케일링을 하는 거라면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건 저희 이제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클라우드 하시면은 이제 자기가 자동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대부분이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오토 스케일링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기능입니다. 뭐 여러 가지 트리거를 거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CPU 활용률이 80% 이상이 15분 이상 유지되면은 2대를 늘려라, 3대를 늘려라. 이런 그 팔러시를 내리는 게 가능하시고요. 반대로 이제 시간당 키시는 게 요금이시잖아요. 뭐 CPU 활용률이 10% 이하가 뭐 30분 이상 유지가 되면 2대를 줄여라, 3대를 줄여라 이런 정책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인스턴스 타입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트하게 관리하더라도 오토 스케일링이 걸려 있으면 자기가 자동으로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관리하셔도 서버 때문에 서비스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트래픽이라고 가정을 하면 예전에 물리적인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기 최고치를 생각을 해서 항상 100%를 유지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동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를 정책을 거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그 사이징을 좀 조절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작은 인스턴스 타입으로 대응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인스턴스 타입으로 대응을 하시면 좀 더 촘촘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인스턴스 타입을 큰 거를 쓰실지 작은 거를 쓰실지는 서비스의 형태나 어떤 그 개발 형태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비용도 좀 차이가 있죠. 그 M4 라지라는 인스턴스 타입을 29개 쓴 거랑 T2 미디엄을 59개 쓴 거랑 약 한 50불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요즘 환율이 안 좋으니까 뭐 6, 7만 원 정도로 하면 네, 보쌈 세트 2개 정도는 시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의 어떤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오토 스케일링을 그냥 거시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최소한에 켜져 있는 것들은 예약 인스턴스를 거시고요. 그 이상 켜지는 거는 스팟 인스턴스로 켜지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대응이 안 되면 스팟 인스턴스로도 안 켜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켜서 쓰시는 온디맨드로 조합을 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국내 사례입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 꽤 있고요. 저희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잘 쓰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매니지드 해드린 서비스가 있어요. 앞선 그 세션에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로드 밸런서 많이 쓰시죠. L4, L7 스위치 많이 쓰실 겁니다. 그거를 저희 AWS 환경에서 EC2라는 VM에다가 로드 밸런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쓰셔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매니지드 해드리는 로드 밸런싱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ELB라는 건데요. 그 L7, L4 스위치 이중화 하시고 뭐 3중화 하시고 하시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스위치가 내려가게 되면 전체 서비스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ELB라는 서비스는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자동으로 늘려드려요. 그래서 스위치가 내려가서 전체 서비스가 내려가는 걸 방지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EC2, T2 미디엄에다가 인스턴스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면 시간당 0.08불인데 ELB는 시간당 0.025불입니다. 그래서 한 달 뭐 720시간 이렇게 곱하면 한 2만 원 정도 돈을 쓰시면은 네, L4, L7 일부 기능을 하는 스위치 그리고 자기가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중화도 필요 없는 스위치 서비스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무한대 큐를 쌓을 수 있는 심플 큐잉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C2라는 VM에다가
소프트웨어 큐를 설치해 가지고 쓰시면은 큐가 엄청 많이 적체돼 가지고 그 큐 서버가 죽어서 서비스 전체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SQ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한대로 큐를 쌓아드려요. 그냥 저희가 매니지드 해드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큐를 계속 쌓으시기만 하면 뒤에서 이제 워커노드가 돌아가면서 이 처리를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T2 미디엄이면 0.08불이지만 뭐 만 건당 0.01불, 10원 정도인가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00건, 20,000건 또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선택하기 나름인데 저 같으면은 저희가 매니지드 해드린 SQS 같은 걸 쓸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서비스로 이제 그 요즘에 쇼핑몰 같은 거 운영하시면 푸시로 메시지 많이 받으시죠. 그 내부에서 그 푸시 서버 같은 거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API만 때려주면 10,000통, 20,000통, 뭐 100만 통 그냥 때려드리는 푸시 때려드리는 SNS 서비스도 있고요. 조금 눈치채셨겠지만 심플 이메일 서비스라고 해서 이메일을 대량으로 쏴드리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것도 SQS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니지드 해드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 없이 그냥 요청만 날리시면 저희가 대신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서 조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S3는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이미지 서버나 웹 서버, 뭐 다운로드 서버들을 생각을 하시면 스토리지가 있고 그걸 처리하는 앞에서 처리하는 이미지 서버라든지 웹 서버 같은 것들이 앞에 있으시죠. 근데 저희 스토리지 서비스인 S3에는 웹 서버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S3에다 오브젝트를 업로드 하시기만 하시면 이게 HTTP URL로 떨어지세요. 그래서 HTML을 올리시면은 그냥 웹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를 올리시면은 그냥 이미지 서비스, MP4로 동영상을 올리시면 자체적으로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서버가 사라지기 때문에 서버 비용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매니지드 해드리긴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오토 스케일링이나 이런 관리적인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뭐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이미지 서비스를 하는 저희 위에서 이미지 서비스를 하는 고객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비용 최적화로 도대체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 뭐 얼마나 줄이겠어 하시면서 귀찮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실제 예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작년 그 리인벤트에서 넷플릭스 클라우드 아키텍트 분이 발표하신 슬라이드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3년간 온디맨드 대비 클라우드에 맞는 어플리케이션 설계로 작성을 했더니 100에서 4까지 줄은 겁니다. 4% 할인이 된 게 아니고요. 96% 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온디맨드 대비 96% 할인이 된 거고요. 보시면은 뭐 사이징을 조절한다든지 시저널이라는 건 이제 그런 그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고요. 하루에도 오토 스케일링을 걸어서 늘어났다 줄였다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예약 인스턴스 혹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뭐 새로운 기술을 쓰신다든지 뭐 오픈 소스로 가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신 거고,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 또 저희 서비스는 가격이 인하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면 4%까지 줄어들고요. 흔히들 이런 거 많이 주세요. 왼쪽에 있는 거 저희한테 많이 던져주시면서 이거 얼마예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계시면 좀 답답하시죠? 저희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제일 위에 있는 로드 밸런서를 ELB로 좀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ELB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저희가 매니지드 해드리는 ELB로 좀 대체를 하면 한 달에 18.3불입니다. 한 2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주신, 고객들이 주신 수치대로 그대로 제가 먼슬리 캘큘레이터라는 저희 계산기에 집어넣겠습니다. EC2와 EBS, RDS라는 서비스를 활용하고요. 비즈니스 서포트 레벨로 적용을 한 겁니다. 한 달에 10,000불 정도 나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웹서버 10대, 서버 2대인데 이중화해서 4대, 로드 밸런서 이중화해서 두시고 한 달 사용하시는데 10,000불 정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저렴하신가요? 저거 앞에 다 구매하셔가지고 쪼개시고 막 머리가 속이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아마존 직원들은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쓰시면은 저희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드릴 겁니다. 제발 이렇게 쓰시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저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버 프로비저닝 하지 말자. 네, 재놓고 많이 안 쓰는 것을 재놓고 있지 말자는 뜻인데요. 대부분 이제 고객들을 만나면 CPU 사용률 내놓으세요.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은 CPU 활용률이 5%, 6%, 뭐 어쩔 때 7%, 월요일은 10% 되고 어떤 날은 20% 돼요. 큰일 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를 넘지 않는 고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95%, 뭐 93%, 92%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 상태로 있는 거죠. 오버 프로비저닝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금액은 안 쓴다고 해서 안 내시는 게 아니죠. 100%를 계속 내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쓰는 자원은 10% 이하가 되시겠죠. 뭐 이거 간단한 뭐 그래프니까. 그렇지만 이제 AWS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자원을 타이트하게 맞추는 걸 항상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Change Instance Type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몇 분 내에 웹서버 열 때를 M4 X라지에서 T2 Medium으로 바꾸겠습니다. 요즘에 웹서버로 많이 쓰는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그리고 DB 같은 경우에는 M4 2X라지에서 M4 라지로 4대를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가격이 있으시죠? 인스턴스 타입만 조절해도 40% 절약됩니다. 한 400불이니까 아까 잠깐 족발 세트 얘기했는데 한 5, 600만 원치 족발 시켜 드시면 족발이랑 치킨집 사장님이 업고 다니실 겁니다. 그리고 EBS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서버를 구매하시면 하드디스크 마운트해서 쓰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 블록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웨어에서 하드디스크를 그냥 마운트해서 쓰실 때는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니까 보통 여유를 두고 쓰세요. 근데 EBS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용량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PIOPS라는 옵션이 좀 비싼 건데요. 이거를 적용하셔가지고 500기가, 1테라 두셨는데 좀 극단적인 경우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50기가만 드리고요. 그리고 흔히들 많이 사용하시는 제너럴 퍼포스라는 SSD 기반의 볼륨 스토리지입니다. 이거는 평소에 IO를 모아드려요. 그러다가 필요하실 때, IO가 많이 필요하실 때 저희가 벌스팅 시켜드리는 기능이 있는 그 EBS 타입이고요. 용량을 늘리시면 저희가 저장해드리는 IO, 벌스팅 시킬 수 있는 IO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50기가를 한번 놔보겠습니다. 6,400달러 정도였죠. 요것만 조절해도 1,500불로 줄어듭니다. 좀 많이 줄어들죠. PIOPS라는 그 옵션이 그만큼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설명들은 드렸으니까 보통 이제 트랜스퍼 아웃에다가 트리거를 많이 거시는데요. 인스턴스 숫자는 오토 스케일링을 거시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평소 같았으면 낭비지만은 요거를 절약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요거 좀 계산하기 힘들어하세요. 아까 전에 그 표로 돌아가면은 이제 EC2 웹서버 10대에다 오토 스케일링을 걸 건데요. 2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켜져 있으니까 100%를 곱합니다. 그리고 재봤더니 4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나절 정도만 켜져 있다. 그래서 50%. 그리고 4대는 피크 시간에만 잠깐 켜진다. 2-3시간 정도 켜진다 해서 10%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토 스케일링을 하실 때 비용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1526불에서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시면 1166불로 줄어드시죠. 그래도 400불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네, 전체 회식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6%가 다시 절약이 됐고요. 이제 그럼 뭐가 남아 있을까요? 이제 최적화된 것 같으니까 RI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까 RI는 뭐라고 했죠? 100% 쓰는 100% 항상 켜져 있는 인스턴스 타입이 타겟이 됩니다. 아까 가장 많이 항상 켜져 있는 게 웹서버 중에 2대가 항상 켜져 있죠. 그리고 DB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중화된 4대가 항상 켜져 있습니다. 옵션 중에 제가 기간만 약정하는 게 있고 뭐 선납금을 내고 시간당 그 과금을 할인받는 게 있고 그리고 전체를 내는 게 있는데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선납금을 내는 걸로 RI를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166불에서 806불로 줄어듭니다. 좀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아까 기억나세요? 숫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래서 처음에 계산기에 넣어서 그냥 계산했던 숫자는
10,000불이 넘어갑니다. 1,800불이고요. 제가 줄여보니까 806불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넷플릭스 전 그 클라우드 아키텍트 분이 4%까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7%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거는 806불로 계속 쓰시면 처음에 무턱대고 넣으셨던 그 비용보다 한 달 비용보다 1년 비용이 더 적게 됩니다. 이 정도면 한 달에 뭐 거의 1,000만 원 이상 절약이 되시니까 사람 2분 정도 더 뽑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싼 인력은 3분 정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내는 시기도 다르세요.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환경을 생각하시면은 뭐 월세 내시고 전력 장비 들어오고 렉스텍 들어오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설치하시고 이런 비용들을 다 내신 다음에 완전히 세팅이 되고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다 세팅이 되고 비용을 내면 그때 여러분들이 서비스가 운영이 되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 서비스를 그냥 올리시면 청구서는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뭐 이런 그 기간이나 비용들을 감안하시지 말고 아이디어가 있을 때 바로 올리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도 비싼가요? 예, 그러시면은 저희가 가입만 해도 제공을 드리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넷플릭스 예를 계속 들게 되는데, 넷플릭스가 유럽에 진출을 하실 때 유럽에 직원이 한 명도 없었고 누구를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서버 계약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셨는데 그냥 저희 유럽에 있는 어떤 리전을 키셔가지고 진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기본적인 기능으로 이런 것들을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 요약을 드리면 오버프로 비저닝을 하지 말자, 가능한 한 오토스케일링을 적용하자, 오토스케일링 적용했으면 리졸브드 인스턴스를 사용하자 입니다. 좀 중간에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결론 및 요약으로 이제 최대한 빨리 왔는데요.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죠. 4가지 축 중에 지속적인 관리가 빠져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는 그 측정하고 관리하고 개선하는 지속적인 관리인데요. 이 앞에 있던 3가지 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떼서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것은 단순히 서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 문화나 KPI 같은 게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부에 돌아가셔가지고 클라우드를 사용하자 이런 결정을 하시면은 이런 KPI를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하루에 인스턴스 서버는 얼마나 껐다 키느냐, 어떤 인스턴스 어떤 사이즈로 지금 알맞게 쓰고 계시냐, RI는 얼마나 걸려 있냐, RI가 걸려 있으면은 RI의 그런 그 활용률은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KPI를 수립을 하시고 이걸 항상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툴을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클라우드 와치라는 모니터링 툴이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 서포트 이상 가시면은 보실 수 있는 매트릭이 많이 늘어나는데, 꼭 그 비즈니스 서포트를 쓰시지 않으셔도 여러분 그냥 그 인스턴스 키시고 계시면 이 4가지 정도는 그냥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EC2 중에 아무 기능을, 그러니까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EC2가 어떤 게 있는지, EBS인데 쓰고 있지 않은 EBS가 어떤 게 있는지, EIP인데 러닝 상태의 그 이제 퍼블릭 IP입니다. 이 IP가 러닝 상태인 EC2에 붙어 있지 않은 게 어떤 게 있는지를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것만 지우셔도 바로 그 자리에서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이 절약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사용하고 계시면 돌아가셔서 꼭 이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스트 익스플로러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용이 나오는 총 비용만 보시지 말고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면은 어떤 서비스에서 얼마나 어떤 식으로 지금 비용이 빠져나가는지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S3라든지 뭐 이런 뭐 저장 비용은 얼마 되고 트래픽 비용은 얼마 되고 하셔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키텍처적으로 개선이 어떻게 될 건지도 당연히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과거의 어떤 IT 환경이라는 거는 아까
최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이디어가 나와서 계획을 하고 구축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 뭐 6개월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정말 빨라봤자 서버 들어오고 이러면은 한 달 반, 그 사이에 막 그런 뭐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고려를 한다면 3개월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AWS 환경에서는 설계하고 구축하고 모니터링 한 다음에 다시 이걸 설계에다가 반영하는데 수분이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고객들은 코드 변화를 주고 배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거의 뭐 수초 만에 한 번씩 이 변화를 주고 있어요. 사이트에다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환경이 왔다는 걸 항상 이제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비용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냥 AWS 전화해서 견적 주세요, 뭐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비용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이게 틀린 걸 수도 있고 맞은 걸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당연히 물리적인 환경을 그냥 그대로 100% 매칭 시켜가지고 우리 서버 이거 얼마 사는데 뭐 100만 원인데 AWS 사용하니까 별로 뭐 그렇게 싸지는 것 같지도 않아, 이렇게 되시면 사실 틀린 접근이시고요. 비용이라는 게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요소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징을 바로 하신다든지, 구매 옵션을 적절히 섞는다든지, 아키텍처적으로 오토스케일링이나 여러 가지 강력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최적화한다든지, 혹은 이것들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전체적인 비용을 생각하신다면은 사실 비용적으로 접근하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항상 감안하시고 견적이나 예산 작업을 하실 때 좀 감안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요약을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는 인스턴스는 꺼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장하지 않는 EBS는 없애주십시오. 저희 이걸로 돈 벌 생각이 없습니다. 꺼주십시오. 그리고 필요 없는 만큼은 키지 마시고 사이즈를 줄이세요. 제발 줄여주시길 바라고요. 오토 스케일링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정을 거시는 리졸브드 인스턴스, 그리고 경매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스팟 인스턴스,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조직적인 변화를 가져오시기를 바라고요.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클라우드에 맞게 좀 사고를 유연하게 좀 바꾸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쉽지는 않겠죠. 그런 쉽지 않은 과정들을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냥 하게 두지 않습니다. 홀로 외롭게 힘들게 고민하게 두지 않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AWS 코리아로 연락을 주시고, 지금 1층에 내려가시면 AWS 코리아 부스가 있습니다. 그쪽에 와서 언제든지 상담을 해주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한편으로는 복잡해 보이는 그런 비용 최적화, 아키텍처 최적화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졸리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설명드린 것들은 당장 적용하시면 비용이 금방 줄어드시는 겁니다. 뭐 여기 사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돌아가셔가지고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라는 것만 돌리셔도 여러분들 사장님들한테 사랑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세션에 소개했던 것들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마음에 남는 거를 기억하셨다가 회사로 돌아가셔서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